조작이나 조언단들을 맡겨놓고 있으니까 상위 배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지휘감독관은 거의 그 영내에 있어야 되고 본부 인원도 대대로 배치해서 그럽니다. 그 영내에. 그래서 강속에 한 분, 두 분 내지 배치해갖고 상위 발사하면 강속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로 달려가서 그 특별 상위 발생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체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하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휘감독관은 그 당일 그 1일차 끝났을 때 그 총괄을 정리하셔갖고 본부에 보고하시고 2일차 끝났을 때 총정리해서 본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서 제가 강서구 사전 투표소 감시에 대한 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시기도 거의 우리가 원하는 99.99%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만 다 하셔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다 하셔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사전 감시 활동에 대해서. 아니 거요.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 투표 끝난 후 투표함 보관소의 위치에 그런 감시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사전 투표 감시도 다 나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3월 9일날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가서 참관인 자격이 있어야만이 투표함을 까도 뒤집어서 털어볼 수가 있어요. 응?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중간에 과정에서 외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참관을 해서 감시를 해야만이 그 효과가 더 많아지고 또 투표 끝났을 때 이동 경로 선관위 이동하는 경우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를 대기하고 있다 대기를 출발하는데 우리는 그 감시하다 보니까 교통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고 또 선관위 사무실에서 외곽에서 카메라가 무슨 뭐 이렇게 찍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CCTV가 작동되는지 이를 가서 계속 밤을새서 지켜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오늘 세션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그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첫 번째 이제 첨단하는 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그 불행하게 우리가 첨단 팀을 갖다가 확보를 갖다가 못하게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현재 그 출마한 후보자를 갖다 접촉을 해봤는데 국힘당을 비롯해서 모든 그 후보자들이 그 외부 조직, 외부 단체가 한테 첨단 팀을 갖다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그 첨단인의 그 첨단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의 비용이 10만 5천에 10만 원 올랐다는 거 다들 아시죠? 굉장히 많은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 지지해줬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포상으로 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포상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참가인들 같은 운동을 만들고 참가인들 목록을 갖다 보내주고 하는 거는 당협위원장이 하게 돼 있고 당협위원장들한테 그걸 받아갖고 최종 선거를 하면 동사무소 본장이 하게 돼 있어요. 행정법상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후보자가 다 결정을 합니다. 후보자가 자기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 쭉 명단 투표하고 그들한테 나눕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 참관은 어렵습니다. 참관인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관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참관은 못할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에 참관의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짓기 갖다 불꽃 참관단이라고 이름을 안 짓고 불꽃 감시단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참관하고 감시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관하게 되면은 투표함 바로 앞에 앉아갖고 투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간 숫자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확해지죠. 이제 정확해지는데 외부에서 감시하면은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 플러스 공사무소에 볼일보러 들어간 사람까지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뭐 눈치상 저 사람은 볼일보러 들어간 사람이야 투표하러 보이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개수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개수를 하셔도 그날 토요일날은 당연히 없고 토요일날은 이제 행정동사무소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없고요. 금요일날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행정동사무소에 출입한 사람들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를 잡더라도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가. 크게 차이가 5% 10% 차이 나더라. 금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숫자를 감시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몇 번의 선거를 하다 거쳐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전 투표 사건이 뭐냐면 부천의 신중동 사건이었어요. 신중동 사건 다 기억하세요? 신중동에서 이틀 동안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18,000명이 했어요. 이틀 동안 18,000명.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니까 5,000원 1명이에요. 5,000원 1명 투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다 투표하셔서 알겠지만 5,000원 1명 투표를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결과는 또 추천한 거는 서울시 측에서 부천시 신중동에 대한 투표자 숫자를 갖다가 3배 내지 4배 뻥튀했다고 저희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배 내지 4배 뻥튀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투표를 하더라도 20초에 30초가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곽에다 감시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사태는 막거든요. 이런 사태는. 그 다음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저희들이 투표 장소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돼요. 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들어가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투표소 안은 투표자거나 아니면 관계자거나만 들어가서 투표소 안은 투표하는 그 투표소 건물은 들어간다는 투표 있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해서 보면은 참관을 못해도 투표소가 들어가는 내 건물에 현관이 있어요. 그 앞에 벤치나 이런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개수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참관을 못할 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특별한 경우였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하면 좋지만 못하게 했으면 외부에 대야 되는 겁니다. 네.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밖에서 하잖아요. 네. 안에는 못 들어간다며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사람을 그 안에 투표 참관인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개수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사람들 심지어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이 1989 후보자들 비롯해서 이런 걸 갖다 음모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보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후보도 안 합니다. 근데 국힘 당원이면 이게 의뢰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부담되는. 근데 국힘 당원 중에서 이 부항대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국힘 당원이셔 부항대원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가보면 국힘 당원 중에서 반 정도 이상은 반 정도는 이걸 갖다 음모론 비슷하게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요즘 또 비율이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힘 당원, 책임 당원 때 절대 다수가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영웅이신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갖다 위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시고 자신 시간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은 소금과 빛이고 소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네. 국힘 참가인 분들이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한번 압박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태우 후보자를 만나든지 사무총장을 만나서